안녕하십니까 동민 여러분, 동장입니다. 1952년 11월 사상 11월호 소개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11월호에 실려있는 논문 중에서 기술, 도덕, 사상, 아놀드 J. 토인비의 사론과 그 동시대적인 컨텍스트라는 글을 소개시켜드립니다. 이 글은 음대위라는 분이 작성했는데요. 이분은 이 당시에 한국신학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었던 사람입니다. 제가 쭉 이렇게 여러 가지 기술과 관련된 글을 읽어봤는데, 이 글은 오늘날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그런 시기에 우리 인간이 어떤 식의 사고와 행동이 필요한지를 잘 설명하고 있는 글인데, 요즘 나오는 기술에 대한 어떤 글보다도 상당히 더 좋은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글을 소개를 좀 보시면 오늘날 기술을 이해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이 글에서는 슈바이처하고 스팽글러라는 사람하고 우크라이나 출신 니콜라이 베르디아프의 견해를 소개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토인비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영상은 두 개로 나누어서 업로드 됩니다. 그래서 슈바이처하고 스팽글러에 대한 내용을 먼저 첫 번째 영상에 제작을 하고요. 두 번째 영상에서는 베르디아프하고 토인비에 대한 견해를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글은 좀 낭만적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뉴욕시에 있는 엠파이어 스텔 빌딩의 정상에 올라가 굽어보면 맨하탄의 고층 건물들이 발 아래 전개되는 것이 보입니다. 월가를 바라보는 쪽 발 밑에는 22층의 플랫 아이언 빌딩이 초라하게 써 있는데, 겨우 22층밖에 안 되는 이 건물이 아찔하게 여겨지던 1920년대는 우리들에게 벌써 아득한 옛날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시절에 기술의 높이와 날카로움에 흉기를 느끼던 사상가들의 어지러움은 오늘 우리들이 느끼는 그것에 비하면 역시 옛 얘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고요. 먼저 슈바이처에 대한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화면에서 내용을 같이 보시는데, 슈바이처의 사유는 1900년대에 시작된 것임을 스스로 고집하고 있다. 슈바이처가 나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 생각은 1900년대에 시작된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에게 있어 문화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윤리적인 것이라고 규정되었습니다. 문화란 사람을 행복스럽게 하는 일이며, 이런 윤리적인 봉사운동의 총합체가 바로 문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의 근본 성격은 윤리성과 정신성에 있다. 그러나 이런 윤리성을 가진 문화, 독일어로 컬처는 그것을 교려한, 그러니까 윤리성과 정신성을 교려한 기술, 즉 기술을 뜻하는 시빌라이제이션, 이거는 이제 영어로도 이렇게 쓰지만 이 사람은 이제 프랑스어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성과 윤리성이 없는 기술 그 자체를 의미하는 문명, 시빌라이제이션으로 마침내 전락을 해버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자의 정신성이 후자에 있어서는 사멸됐기 때문에 결국에는 컬처리라는 정신적, 윤리적인 요소를 가진 문화에서 기술만 존재하는, 정신과 윤리가 없는 기술만 존재하는 시빌라이제이션으로 이전되면서 정신적 윤리성 요소가 사멸됐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거죠. 슈바이처는 르네상스 정신의 정화를 기술과 도덕의 아름다운 조화 속에 있는 것으로 봤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르네상스라는 것은 기술과 정신이 조화된 그야말로 문화였다는 겁니다. 그 시절에 있어서까지는 도덕은 기술의 위에 있었습니다. 도덕교사는 기술자의 위에 있었고, 윤리정신에 기초하여
비로소 기술이 그 존립의의를 가질 수가 있었다. 그러니까 기술이 윤리성에 반하면 그것은 기술로서의 가치를 잃었다는 거죠. 그러나 1990년대에 이르러서는 도덕교사의 사회적 지위는 기술자의 그것보다도 한참 아래로 굴러떨어졌고 순수한 기술이 그 윤리성의 희박도에 반비례해서 높이 평가되는 시절이 됐다. 이렇게 현대사회를 오로지 기술만 존재하는 세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슈바이처는 우리들의 직면한 이 비극의 결과가 산출된 결정적인 이유는 철학이 그 시대적인 의무를 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철학의 빈곤은 시대인의 정신적인, 그러니까 현 시대인의 정신적인 궁핍을 초래했고 이 빈곤과 궁핍은 오히려 굴레벗은 기술의 창고를 조장을 했습니다. 도덕을 발로 짓밟고 마침내 기술이 온 세상을 지배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글이 1952년에 작성됐지만 오늘날로 봐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글이죠. 그는 이러한 비극적인 결과를 운명이라고 믿고 싶지는 않았고 이런 운명을 극복하기 위하여 문명은 본질적인 윤리성으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도덕적 행위의 주체는 개인이기 때문에 개체인들이 건전한 세계관을 갖도록 윤리적인 교육을 받아야 한다 해서 윤리성의 교육을 상당히 중시하고요. 수년 전 내조했던 에밀 브루노가 이 내조라는 말은 조선에 왔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왔다는 얘기죠. 수년 전 우리나라에 왔던 에밀 브루노가 몇 번이나 되풀이했듯이 윤리의 회복을 성취할 수 있다면 우리들의 우수, 우리들 걱정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들의 걱정은 그다지 심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앞에 수년 전 조례했던 요 앞까지는 슈바이처의 관점을 얘기한 거고 수년 전 우리나라에 왔던 에밀 브루노도 그런 얘기를 했다라고 이거를 적은 엄대희라는 교수분이 추가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쨌든 슈바이처는 기술과 문화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고 이제는 스팽글러라는 사람인데 이 스팽글러라는 사람은 슈바이처와 동시대 1920년대 전후에서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동시대 사람이지만 슈바이처하고 슈바이처의 사상에 영향을 많이 좀 받았다 이렇게 해서 지금 이 글의 작성자는 슈바이처 다음 순서로 스팽글러를 적고 있습니다. 스팽글러는 그의 서방의 몰락이라는 저서 등에서 문화는 정신적인 그 다음에 농경적인 또 남성적인 발생기를 가졌다는데 이건 전부 똑같은 시기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 문화는 처음에 정신적이었고 농경적이었고 남성적인 성격을 갖고 있었다 이런 얘기죠. 이 시절, 이 시기의 문화, 이 계절을 그는 봄이라는 상징적인 용어로 표현했는데 이 봄은 운명적으로 여름과 가을 그리고 겨울로 천이에 간다라고 스팽글러는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는 사이, 즉 천이에 가는 사이 문화의 정신성의 자리에는 기술이 대체를 하고 또 신화적인 특성은 이성이라는 걸로 지배가 이루어지고 또 농경적인 것이 어떤 그런 특징은 도시적인 것으로 바뀌고 남성적인 그러한 것에는 여성화의 경향이 있게 되고 그리고 그 영웅적인 기계들은 감각적인 뜻입니다. 감각적인 향락애로 대치가 되어서 이 문화는 운명적으로 기술이 되어버리고 그리고 그 사멸기애로 돌진하게 된다. 한마디로 멸망기로 돌진해 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스팽글러는 문화가 아니라 문명, 그러니까 기계죠. 기계와 기술이 가진 결정적인 운명의 비극을 역사로서의 세계, 자연으로서의 세계로 구별하여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으로서의 세계는 기술 세계인데 이 자연으로서의 세계는 인과의 법칙에 의해서 지배되고 이것은 주기적이고 또 가수성, 수로서, 공식으로서 수학적 공식으로서 표현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의 세계는 전혀 다른 질서에 속한 것인데 여기에는 유일해성, 오로지 일에만의 기회밖에 없다는 뜻이죠. 유일해성 그리고 불가수성, 그러니까 수적인 공식으로 표현할 수 없는 것, 그러한 것이 바탕이 되어 있는 게 역사로서의 세계고, 자연으로서의 세계는 죽은 것들의 세계임에 반해서 역사로서의 세계는 정신적인 그런 까닭에 산 것들의 세계다 이런 얘기고, 그렇기 때문에 전자는 법칙이 절대적인 규범이 되지만 후자에 있어서는 운명이 절대적인 규범이 되는 것입니다. 문화란 유기체이면서 세계사는 그 유기체의 자서전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에게 있어서는 문화라는 것은 운명을 가진 것이어서 필연적으로 사멸하게 되는 것인 까닭에, 그러니까 기술만 중시하는 문명을 통해서 결국에는 죽어갈 수밖에 없는 게 문화다 이렇게 보는 까닭에 이 무서운 운명에 대해서 이 스팽글러는 어떠한 구원도 없다 이렇게 해서 인간의 기술 문명을 상당히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 이런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지금까지 슈바이처하고 스팽글러를 봤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베르디아프의 견해하고 토인비의 견해를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